안녕하십니까, 필름밍의 KBG입니다. 틸다 스윈튼의 연기와 그녀가 뽑아내는 아우라를 좋아하는 분들이 항상 꼽는 영화이자 강렬하고 특유의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이죠. 네, 오늘은 영화 케빈에 대하여입니다. 본편은 스포일러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억이 잘 안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케빈에 대하여 이라는 책을 원작 삼아 만든 작품입니다. 감독은 린 램지입니다. 린 램지 감독은 섬세한 연출을 아주 잘하는 감독입니다. 램지 감독의 대다수의 영화들을 보면 상황과 인물들을 비정상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석대로 보여주진 않죠. 마치 감독이 재미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교묘하게 연출합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인물들을 점층적으로 심화시킨다던가 교차 편집을 함으로써 감춰 나중에 보여주는 센스는 정말 감탄만 나오게 합니다. 린 램지 감독 인터뷰 중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다. 그러다가 내 아이가 안 좋은 아이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나의 내면에 있다는 것에 깨달았다.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영화를 통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에바, 그녀에게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케빈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플롯은 수미상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브 플롯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케빈을 키우는 에바의 이야기인 과거 이야기로, 현재 시점인 영문 모르는 공격과 질타를 받는 에바의 이야기인 메인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빈번하고 복잡하며 어지럽게 편집해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보통 이런 전개면 지루해 하고 관객들의 하품을 막을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너무 어지럽고 머리 아프다라는 관객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와 과거가 바뀌겠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영화의 호흡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런 것을 소위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관객들이 더 해석해보고 싶어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우리들에게 더 큰 폭발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어지럽게 배치함으로써 아이러니를 증폭시켰다고 할까요? 만약 이 영화를 서사적으로 진행했으면 되려 역효과가 났을 겁니다. 자유로움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재밌어하는 에바는 우연히 반한 한 남자 사이에서 케빈을 임신합니다. 그녀는 케빈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기에 혹은 자신의 자유를 뺏어간 자식이기에 모든 엄마가 갖고 있는 모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모정을 만들어 케빈에게 다가가려 노력하지만 빈번히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게 절정으로 다가설수록 점점 심화되며 영화의 마지막 서스펜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케빈, 지독하게 고약하며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교묘하게 에바를 가지고 놉니다. 마치 악마처럼 말이죠. 하지만 극이 전개될수록 왠지 케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바의 모정 없이 자라 극심하고 극단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극에선 케빈의 선이란 가족을 생각하고 챙기는 선한 양으로 변하고, 악에선 누구보다 에바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살쾡이같이 보입니다. 한편으론 거대한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인 모습인지 모르게끔 끊임없이 착각을 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케빈이 에바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리는 악행은 단지 에바의 관심을 끄려는 어리광에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케빈에 대하여의 화두와 주제를 찾기 위해선 원제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We need to talk about 케빈입니다. 직역해보면 우리는 케빈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즉 케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린 케빈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 영화는 미국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7년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사건과 영화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라는 맥락에선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악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케빈과 에바가 갖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때 엇갈립니다. 또 그들의 행동이 거울을 보듯 대칭되는 장면도 있죠. 그리고 에바와 케빈이 용서를 바라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모정과 관심이 어긋남을 용서해 보이는 함축적인 장면이죠. 이 영화의 색채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그러나 색채를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하게 사용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색들이 있죠.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분명 린렌지 감독은 모든 장면에 미장센을 의도하고 꾸몄습니다. 특히 빨간색은 거의 모든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토마토 축제를 하는 장면이나 집에 빨간색 페인트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영화에선 자연스러운 미술을 지향하지만 이 영화의 미술은 튀어 보이고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부자연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빨간색 색채의 디테일은 오히려 섬뜩하고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바닥에 흩뿌려진 흥건한 피처럼 말이죠. 특히 토마토 축제에선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주기도 하니까요. 케빈에 대하여는 음악적 부분에서도 기존의 장르 영화에서 지향하는 이질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넘기고 과장되고 동시에 사실적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장적이고 동시에 사실적이다 말 자체가 어휘에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살펴볼까요? 에바가 현재 시점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음악과 에바의 상황에선 둘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켜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나 컨트리 음악이 영화 자체를 해치진 않습니다. 왠지 에바에 대해 알게 모르게 비꼰다고 할까요? 이 과장된 효과는 생뚱맞아 극의 몰입을 방해해야지 정상입니다만 오히려 더 극을 섬뜩하게 만들어 이야기의 사실성을 더하고 동시에 아이러니를 가중시킵니다. 영화상 과거와 현재와 과거의 장면 전환이 매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장면 전환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소리와 소리입니다. 극중 과거의 셀리아의 인형 소리와 현재의 어떤 소년의 농구공 튀기는 소리로 넘어가죠. 두 번째로 유사한 공간에서 공간입니다. 극중 과거에서 빨간색이 얼굴에 비치는 에바에서 현재의 빨간색 페인트로 인해 빨간색으로 비치는 책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에서 대사입니다. 극중 현재 에바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상황과 관련 없는 대사 소리가 나면서 장면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보이스오버라고 하는데요. 보통이면 이질감을 느껴야 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명 장면의 브릿지, 트랜지션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을 시키죠. 브릿지와 트랜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면과 장면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유년의 케빈의 울음소리를 공사장 소음에 묻어버리는 에바의 장면입니다. 케빈의 반항심에 시발점이 된 근본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치를 먹는 케빈, 자신의 여동생인 실리아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리치를 먹는 장면은 가히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에바의 공포심을 잘 느끼게 해준 장면이기도 하죠. 리치가 눈알처럼 생겼기에 그런 공포감이 더 조성됐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도소 대기실에서 에바와 울고 있는 흑인의 여성입니다. 케빈의 면회를 기다리는 도중 에바 옆에 앉은 여성이 울고 있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에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바는 극 중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죠. 해봤자 이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그녀보단 엑스트라들이 그녀의 내면을 자주 표출해줬죠. 대신 표출해줬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에바가 딱 울어줘야 할 타이밍에 흑인 여성이 울어주거든요. 에바는 울고 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마치 자신을 위로하듯 말이죠. 저는 항상 곱씹을 수 있고 자기 전 뇌리 속에 스쳐가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꼭 표현주의가 강하고 강렬한 영화들은 아닙니다만 질문을 던져도 돌아오는 재미가 있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제멋대로 정리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름밍의 KBG였습니다. 감사합니다.